지금은 지난 한 2년과 달리 지난 2년은 주식과 채권 가격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채권을 들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드디어 주식과 채권 가격의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반면 금리 내린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가 낮으면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더라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지난 2년과 달리 주식과 채권이 좀 이젠 앞으로 가격의 방향이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가격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거냐면 불 스티프닝이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일드 커브, 그러니까 미국 금리 곡선, 뭐 단기, 장기 이렇게 보는데 금리 곡선 전망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 크게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하면 우리가 그걸 불이라고 하잖아. 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불이라고 표현하고 채권 가격이 불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현재 미국이 장단기 금리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데 이 역전이 아마도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가 정상화되면은 원래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건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 낮게 되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거고, 정상화 된다는 거는 결국 금리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우상향이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스티픈,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는 게 기울기 각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장이 또 형성되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장단금리 역전되어 있는데 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즉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 국채는 불 스티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거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또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전개되는 게 금리 곡선은 지금 현재는 역전되어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금리가 전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앞으로 미국의 채권 시장은 금리 곡선은 이렇게 불 스티프닝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불 스티프닝을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불 스티프닝을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을 좀 만약 드리고 요 슬라이드를 마칠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불 스티프닝을 방금 이렇게 제가 뭐 복잡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앞으로 채권 시장의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근데 가격 올라가는 모습이 단순하게 모든 채권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리고 장기 금리 덜 내려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불 스티프닝 얘기인데, 이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장단기 금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만기가 길고 금리인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단기 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게 10년 국채 금리, 2년 국채 금리라고 하면은 장기 금리가 내리는 것보다도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상향이 되긴 되는데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리면서 이렇게 정상화되는 형태로 될 거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불 스티프닝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텐데 금리 자체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릴 거고, 그래서 현재 역전되어 있는 금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원래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0년짜리, 2년짜리.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4.5, 예를 들면 얘가 4%다. 라고 하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현재 4.0이고 2년 국채 금리가 4.5니까 현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비교를 했을 때 수치가 이렇게 플러스로 될 때는 플러스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2년 국채 금리보다 금리가 높다는 뜻이고, 이렇게 금리 높다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상향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값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10년 국채보다 2년 국채 금리가 더 높다는 뜻이고, 높다는 뜻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계속 역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되었던 상황이 거의 역전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역전된 폭에서 역전된 게 해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스티프닝 과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고 이렇게 금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설 것 같고,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금리 레벨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스티프닝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 연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10-2년 국채 금리는 뭐와 연동이 되어 있냐면 10-30년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로 10-30년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은 10-2년 금리도 그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더라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5년 국채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에 10-2년 국채 금리마저도 이 길을 따라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2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00bp 이상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금리로 전환이 될 것 같고,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3%고, 예를 들면 이게 4%면은 여기 3%고 4%가 되고, 여기가 2년 국채 금리고 10년 국채 금리,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뭐 제가 좀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단기 불스티프닝이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불스티프닝이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불스티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일단은 과거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되었다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 지금 해소되기 일보 직전인데, 과거에 이렇게 역전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냐면 다 경기에 침체가 왔어요. 현재 이렇게 불스티프닝으로,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전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고 불스티프닝이 전환이 되면 일단은 위험 자산의 성과가 저조하더라.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요. 여기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과 비트 같은 것들이죠. 지금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S&P 500과 미국의 금리 곡선의 상관성인데,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 곡선의 움직임과 주식에는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 상관성입니다. 마이너스 상관성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장단기 금리 곡선 스프레드와 미국 주식이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현재 제가 장단기 금리 곡선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고, 과거의 상관성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 전환될 때 주식은 빠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상관성을 봐서는 미국 국채의 금리 곡선 움직임과 S&P 500 주가는 음의 상관관계고, 그런데 현재 장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플러스 전환된다는 건 과거에 보면 음의 상관관계니까 주가는 하락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불스티프닝이 되고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위험 자산의 성과가 부진해지더라.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불스피닝 장에서는 재미가 없더라라고 보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변동성은 이건 또 양의 상관관계예요. 즉 이런 거 지금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불스티프닝이 되면은 주식의 변동성도 커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불스티프닝이 되고 장단기 금리가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빅스랑 장단기 금리 커브가 이렇게 특히 2년짜리를 보면 상관성이 한 플러스 한 0.5가 됩니다. 즉 불스티프닝이 추가로 진행이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더 되면은 빅스도 같이 커지더라.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되면은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이런 상황일 때 변동성도 같이 촉발돼서 같이 커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주식 관련돼 있는 건 첫 번째 이렇게 불스피닝이 된다고 했을 때 위험자산 특히 주식 같은 성과가 부진하더라고 패턴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불스피닝이 되면은 빅스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은 커지더라. 그러니까 주식의 불확실성이 커지더라 라는 요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불스프링이 되었을 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오늘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드 커브를 가지고 불 스티프닝이 있고 베어 스티프닝이 있고 베어 플래트닝이 있고 불 플래트닝이 있어요. 형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BCA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일드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즉 이렇게 있다가 커브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자산별 성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가 검정색이 S&P 500이고 여기가 초록색이 미 국채입니다. 그랬더니만 불스티프닝 구간에는 주식이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거는 미국 국채더라.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뭐냐면은 미국 주식 대비해서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아웃퍼폼 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스티프닝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죠.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의 과거의 성과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 구간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국채 중심의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안에서는 크게 우리가 보면은 투자 적격 채권이 있을 거고 하이드 채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불스티프닝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채 대비해서 투자 적격 채권도 IG도 부진하고 특히 하이드는 더 많이 부진하더라. 그러면 불스티프닝 될 때는 채권 안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결론은 미국 국채를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 하나 좀 더 진도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불스피닝 다음 이게 베어 스티프닝이 될 거거든요. 베어 스티프닝 구간에서는 여기가 미국 국채 대비해서 IG고 미국 국채 대비해서 하일드인데 하일드 성과가 대박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아웃퍼폼합니다. 그죠? 그렇게 구간인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우리가 예상되는 게 불스티프닝 구간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 전환,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금리가 스프레드가 플러스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채가 과거에 이 구간에서는 좀 위험한 자산이 하일드나 투자 적격 크레딧물보다는 국채가 가장 매력적이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는 채권, 특히 국채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줬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은 조금은 여러분한테 이건 좀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거는 주식과 채권 금리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주식과 채권 금리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과거에는 미국의 코어 CPI가 높을 때는 주식 가격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의 상관성이었어요. 즉 뭐냐면 이런 거죠. 금리가 높을 때 요 마이너스 상관성인데 이 말인 즉슨 이런 거죠. 자, 금리가 높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상관성이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죠. 물가가 많이 내리고 보면은
코어 CPI가 3% 언더로 가면은, 코어 CPI가 3% 언더로 가면,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와 주식이 반비례 관계였는데, 이렇게 코어 CPI가 3% 언더일 때 과거를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 어떻게 되더라? 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냐는지 보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네요. 즉, 핵심 CPI와 채권 금리가 양의 상관관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즉 이런 거죠. 지금은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요 자리에 주식 가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자리 주식 가격, 주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하고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가 된다는 건데, 즉 이런 거죠. 최근에 그런 거,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가 내리니까 주식도 내리고 있죠. 근데 이거 좀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잖아요. 금리가 내린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근에 물가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도 주가가 내려갔고,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상황은 주식과 채권의 가격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물가가 낮아지면은,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이제는 달리 간다. 반대로 간다. 그 얘기를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는 여기가 제가 주식과 채권 금리라고 해서 제가 풀어놓은 설명드리기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물가 핵심 인플레이션을 3% 기준으로 과거를 보니까 물가가 높을 때는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같이 갔어요. 즉, 만약에 기억나시나요? 미국 국채 금리가 4.5가 넘어가면은 그때 주식도 하락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즉,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때는 주식과 채권 가격이 똑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주식 가격의 방향과 채권 가격의 방향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고, 이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채권을 하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금리가 내리면 주식 가격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복잡하게 채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어차피 주식도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채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식만 갖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핵심 물가가 3% 아래로 바뀌면은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로 바뀌더라. 즉, 주식의 방향과 채권의 방향이 반대로 가더라.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이 하락하는 걸로 바뀐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은 지난 한 2년과 달리, 지난 2년은 주식과 채권 가격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채권을 들고 갈 필요가 없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드디어 주식과 채권 가격의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즉, 금리가, 과거에는 금리 내릴 때는 과거에는 주식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제는 깨지잖아요. 반면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가 낮으면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더라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는 반드시 채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얘기 좀 복잡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국 이제 장단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장단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이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환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불 스티프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불 스티프닝 형태로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주식이 불스피닝 구간에서 성과가 좀 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부진했었고, 두 번째로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 자산의
성과는 더 좋아진다는 거니까 국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이 상관성이 양의 상관관, 즉 과거엔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똑같이 갔는데 이제 그 물가가 많이 한 3% 언더로 가면서는 주식과 채권 가격의 이 방향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식 일변도의 자산 배분이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채권까지 섞는 자산 배분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제 유튜브를 오늘 또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몇 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거래한 증권사에서는 이 자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발표된 지 제가 최한 일주일 안에 제가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요.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분명하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